The Tragedy of Romeo and Juliet. William Shakespeare.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에 활동한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영문학을 넘어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로 칭송받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심오한 삶의 진리를 다루며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극장과 서가를 문학적 감성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을 꿰뚫는 그의 통찰력과 언어의 마법은 우리가 앞으로 펼쳐낼 이 비극적인 연애서사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 베로나를 배경으로 가문간의 뿌리 깊은 증오 속에 피어난 젊은 남녀의 숙명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순수했기에 세상의 어떤 벽도 허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로미오와 줄리엣은 원수 집안의 자녀였으며 그들의 뜨거운 감정은 곧 거센 비극의 폭풍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덧없는 순간의 격정적인 로맨스가 잔혹한 운명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파국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의 증오가 젊은 생명을 앗아가는 과정을 통해 이 작품은 사랑의 숭고함과 증오의 파괴적인 힘을 동시에 보여주는 영원한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로나의 명망 높은 두 가문 몬테규가와 캐플렛가는 오랜 반목으로 인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몬테규가의 아들 로미오는 어느 날 캐플렛가에서 열린 가면 무도회에 몰래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줄리엣을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줄리엣 역시 로미오에게 강렬한 끌림을 느끼지만 서로가 원수 가문임을 알게 된 후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가문의 원함보다 더 강했습니다. 로미오는 줄리엣의 발코니 밑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두 사람은 로렌스 신부의 도움을 받아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신부는 이 결혼이 두 가문의 불화를 끝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 결혼식 직후 로미오의 친구 머큐시오가 줄리엣의 사촌인 티볼트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격분한 로미오는 티볼트를 죽이고 이 일로 인해 베로나의 영주인 에스컬러스 공작에 의해 베로나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로미오가 만토바로 떠난 후 줄리엣의 아버지 캐플렛경은 딸의 슬픔을 달래고자 그녀를 페리스 백작과 강제로 결혼시키려 합니다. 절망에 빠진 줄리엣은 로렌스 신부에게 다시 도움을 청하고 신부는 그녀에게 24시간 동안 죽은 듯 잠들게 하는 약을 건넵니다. 신부의 계획은 로미오에게 줄리엣의 가사 사실을 알리고 그녀가 깨어날 때 함께 도망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전령의 실수로 인해 로미오에게 잘못 전달됩니다. 로미오의 하인 발타사는 줄리엣이 정말로 죽었다고 오해하여 로미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절망에 빠진 로미오는 독약을 사서 베로나로 돌아와 캐플렛 가문의 납골 땅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페리스 백작과 마주쳐 그를 죽이고 줄리엣의 관 옆에서 마지막 입맞춤을 한 후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줄리엣은 싸늘한 시신이 된 로미오를 발견하고 그가 마시다 남긴 독이 없음을 알자 로미오의 단검을 빼앗아 자신의 가슴에 꽂아 사랑하는 이의 곁을 따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비로소 두 가문의 수장들은 자신들의 증오가 초래한 참혹한 대가를 깨닫고 화해를 선언합니다. But soft. What light through yonder window breaks? It is the east, and Juliet is the sun. 고요히 저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은 무엇인가? 저곳이 동쪽이라면 줄리엣은 새벽의 태양이로다. 이 장면은 밤의 정적 속에서 로미오가 사랑의 계시를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금단의 사랑이 시작된 그 밤, 세상은 증오와 분열로 가득 차 있지만 줄리엣의 방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한 줄기 빛은 로미오에게 세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새벽이 됩니다. 줄리엣은 태양이라는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어떻게 인간의 현실을 초월하여 하늘과 땅의 질서를 새롭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셰익스피어적 우주의 시작입니다. 밤의 어둠은 증오, 가문의 싸움,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지만 줄리엣은 그 어둠을 가르고 떠오르는 첫 빛, 사랑의 새벽입니다. 로미오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한 소녀가 아니라 삶 전체를 환히 밝히는 존재, 곧 그의 세계를 다시 돌게 하는 태양이 된 것입니다.
a plague of both your houses. 이 역겨운 가문들아, 너희 모두에게 역병이 번지리라. 이 장면은 희극적 유머와 생명력으로 가득하던 머큐시오가 처참하게 쓰러지며 세상에 남기는 최후의 냉소이자 예언입니다. 그의 저주는 단순히 분노의 감탄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에 대한 반항이자 사랑과 증오가 얽힌 비극의 씨앗입니다. 머큐시오는 로미오의 친구로 두 가문의 싸움에 직접적인 원한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문의 증오에 휘말려 쓰러집니다. 그의 죽음은 무고한 자를 삼키는 증오의 불길이자 앞으로 이어질 파국의 불씨가 됩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셰익스피어가 던지는 시대적 경고입니다. 즉, 증오는 결국 모두를 병들게 한다는 진실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이후 로미오의 사랑은 더 이상 순수한 열정이 아니라 복수와 죄책으로 물든 운명적 파멸의 길로 변합니다. 그래서 머큐시오의 저주는 작품의 운명의 문을 여는 말이자 비극의 서막을 울리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O happy dagger, this is thy sheath. There rust, and let me die. 오 복된 단도여, 여기가 내 칼집이니 그 안에서 녹슬어라. 그리고 이제 나를 잠들게 하라. 이 장면은 사랑의 절정이자 파멸의 순간입니다. 줄리엣은 더 이상 현실의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삶이란 로미오와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사라진 지금 세상은 단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녀의 행복한 단도는 증오의 세계에서 벗어나 영원한 사랑 속에 머물게 하는 문인 것입니다. 이 단도는 죽음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완성체, 즉 육체를 찢어 영혼을 이어주는 매개가 됩니다. 줄리엣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의지로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고통이 항복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갈라놓아도 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리라는 사랑의 순수한 선언이죠. 셰익스피어는 이 장면에서 사랑과 죽음이 서로의 경계를 지우며 삶의 의미가 어떻게 영혼으로 변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는 젊고 순수한 사랑이 오래된 증오와 맞설 때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지를 처연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죽음은 두 가문의 화해라는 무거운 교훈을 안겨주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비쌌습니다. 작품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묻게 됩니다. 만약 증오가 조금만 덜했더라면, 소통이 조금만 더 원활했더라면 그들의 운명은 달라졌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랑의 서사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힘과 증오의 덧없음에 대해 깊은 여운을 남기며 우리에게 인간의 감정과 운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